그냥 시켜 먹으라니까요, 어머니. 또 이걸 들고 오셨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지연의 말이 쏟아졌다. 비닐 장갑을 낀 손에는 젖은 행주가 들려 있었고 물방울이 바닥에 똑똑 떨어졌다. 주인은 잠시 말을 잃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봉지가 축 처졌다. 그 안에서 김이 새어나오며 플라스틱 통 뚜껑이 딸깍 소리를 냈다. 민수는? 주위의 시선이 거실 쪽으로 향했다. 소파에 앉은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하얀 티셔츠 차림, 눈은 TV에 고정돼 있었다. 엄마 왔어? 그 말 한마디가 끝이었다. 그는 리모컨으로 볼륨을 높였다. 거실 가득 광고음이 터져 나왔다. 지연은 현관 신발장을 정리하며 투덜거렸다. 요즘 냉장고에 반찬이 쌓여서 문도 안 닫혀요. 주인은 조심스레 신발을 벗었다. 양말에 밟힌 물기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웠다. 그럼 그냥 덜어드릴까? 아니요, 그냥 두세요. 저희 입맛에 안 맞아요. 지연의 말끝이 차가웠다. 주인은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낡은 앞치마를 꺼내며 조심스레 반찬통 뚜껑을 열었다. 들깨 냄새가 부엌에 퍼졌다. 그 냄새에 지연이 코를 찡그리며 창문을 열었다. 환기 좀 해야겠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식탁 위에는 반쯤 먹다 남은 치킨 상자가 있었다. 그 옆에 배달 커피 2잔, 미지근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주인은 그 사이에 조심스레 김치통 하나를 내려놓았다. 뚜껑이 닫히며 탁 하는 소리가 났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했다. 민수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다. 이거만 두고 갈게. 주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잠깐의 정적. 그때 거실 한켠에서 컵이 쓰러졌다. 물방울이 바닥으로 천천히 번졌다. 누군가의 신경이 살짝 끊어지는 소리 같았다. 부엌의 공기가 바뀌었다. 창문을 연 지연의 원피스 자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옷감은 얇고 부드러워 보였다. 허리선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귀걸이는 작고 반짝였다. 그 앞에서 주위의 낡은 가디건은 더 구겨져 보였다. 손끝에 묻은 된장 냄새가 공중에 남아 있었다. 이 반찬통 어디서 사신 거예요? 지연이 웃지도 않은 채 물었다. 시장 거기 단골집에서. 아, 네. 냄새가 좀 배네요. 지연은 통을 만지지도 않고 행주로 살짝 밀어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공기가 찢어지는 듯했다. 민수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티셔츠 소매를 걷으며 물을 마셨다. 눈은 휴대폰으로, 손가락은 무심하게 스크롤을 내렸다. 주희가 조심스레 밥공기를 꺼내자 그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우리 점심은 나가서 먹자. 그 말에 지연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부부의 눈빛엔 익숙한 동의가 있었다. 주희만 그 원 안에 없었다. 거실 조명이 낮게 깔렸다. 햇빛은 커튼 사이로 좁게 들어와 식탁 끝을 비쳤다. 그 빛은 주희의 손등을 스쳤다. 거칠고 굳은 손, 반지 하나 없는 손. 그녀는 잠시 그 빛을 피하듯 손을 무릎 위로 내렸다. 지연이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기계가 윙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컵 2개, 설탕 2스푼, 우유는 1잔뿐. 그녀는 민수의 컵에만 우유를 부었다. 주희의 앞엔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다. 커피 향이 진하게 번지는 동안 된장 냄새는 완전히 사라졌다. 식탁 위의 물잔에 2사람의 얼굴이 비쳤다. 지연의 얼굴은 선명하고 밝았다. 주희의 얼굴은 흐릿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다음엔 그냥 연락만 주세요, 어머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시지 말고요. 지연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단단한 벽이 있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쁘겠지.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식탁 끝으로 떨어졌다. 김치통 옆에 놓인 치킨뼈가 하얗게 말라 있었다. 점심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아무도 밥을 먹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부엌의 시계 초침이 소리를 냈다. 딱, 딱, 딱. 그 소리만이 공간을 이어붙였다. 주인은 조용히 밥솥 뚜껑을 열었다. 밥에서 김이 올라왔다. 그 김이 천천히 허공에 흩어지는 동안 지연은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회의 준비해야 돼서요. 그녀의 손끝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탁, 탁, 탁. 밥 냄새와 타자 소리가 뒤섞였다. 민수는 방에서 나오며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었다. 지연아, 점심은 뭐 시킬까? 그 한마디에 주희의 손이 멈췄다. 밥주걱이 공중에서 흔들리다 밥 위로 떨어졌다. 엄마 밥 해놨잖아. 그녀의 말은 너무 작아서 민수는 듣지 못했다. 지연이 대신 대답했다. 냉면 어때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주인은 국을 데웠다. 국자 끝에서 작은 거품이 피어오르고 소리가 뽀글뽀글 끓었다. 그 냄새에 지연이 얼굴을 찡그렸다. 어머니, 저 냄새 조금 힘들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향초를 꺼냈다. 라벤더 향이 부엌으로 밀려왔다. 된장 냄새가 밀려나갔다. 민수가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냉면 2그릇이요. 곱빼기 하나로요. 그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주인은 조용히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두 사람의 젓가락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자기 앞 밥그릇을 치웠다. 이건 다음에 먹자. 그녀의 말은 자기에게 하는 말 같았다. 식탁 위에 김치통 뚜껑이 덜 닫힌 채로 빗둘게 놓여 있었다. 그 안에서 붉은 국물이 가장자리를 따라 흘러내렸다. 그 한 줄기 국물이 식탁 끝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뚝!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다. 그때 민수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지연은 휴대폰을 들고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일찍 끝내야지. 그녀의 화면 속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조심해. 오후에 들어가면 안 들키겠지? 주인은 그 문자를 보지 못했다. 다만 그녀의 시선이 부엌 바닥에 떨어진 붉은 국물에 머물렀다. 그 국물이 천천히 마르며 색이 바뀌는 걸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엔 처음으로 의심이 스쳤다. 지연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응, 알겠어. 그럼 오늘 오후엔 비워둘게. 짧고 빠른 말투였다. 그녀는 웃지 않았지만 목소리엔 묘한 힘이 있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지연은 화장실 쪽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며 잠금 장치가 찰칵 소리를 냈다. 거실에는 주희 혼자 남았다. TV는 꺼져 있었고 조명은 여전히 낮았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지만 집안은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주인은 시선을 옮겼다. 식탁 아래에 떨어진 휴대폰 하나가 보였다. 케이스는 연한 베이지색, 화면이 켜진 채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손끝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때 화면 위로 문자가 떠올랐다. 민수, 오늘 그 여자 또 와? 주희 오면 문자해. 나 나갈게. 문자 말미에 하트 이모티콘이 하나 깜빡였다. 손에서 미세하게 힘이 빠졌다. 휴대폰이 식탁 위에 떨어졌다. 톡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다. 물소리, 아이들 소리, 모든 게 한순간에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주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실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보였다. 하얀 드레스, 검은 턱시도, 두 사람의 미소. 그 사진 뒤편에서 오후 햇빛이 스며들었다. 빛이 조금씩 흔들렸다. 문이 열리고 지연이 나왔다.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님, 아직 안 가셨어요? 그녀의 시선이 식탁 위로 향했다. 휴대폰이 펼쳐져 있었다. 화면엔 방금의 문자 내용이 그대로 떠 있었다. 공기가 얼었다.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입술이 한 번 떨리고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주희가 조용히 말했다. 이게 뭐니, 지연아.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거실에 놓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잃은 듯 흔들렸다. 냄비 뚜껑이 미세하게 떨리고 커튼이 흔들렸다.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 지연은 입을 열지 못했다. 주희의 눈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걸 이해해버린 눈빛이었다. 지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덮었다가 다시 폈다. 보신 거 다 오해하여.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다. 그러나 주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식탁 끝에 앉은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 손등 위로 햇빛이 비스듬히 떨어졌다. 이게 오해야? 주희가 천천히 물었다. 지연은 눈을 피했다. 그냥 친구예요. 회사 사람. 민수가 괜히.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문이 열리고 민수가 나왔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지연은 재빨리 민수 쪽으로 다가갔다. 어머님이 제 폰을 보셨어요. 그걸로 지금 오해하시는 거예요.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의 시선이 주위로 향했다. 엄마, 왜 남의 걸?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희의 손이 식탁 위에 반찬통을 쥐었다. 왜?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뚜껑이 열리며 된장국이 식탁 위로 쏟아졌다. 국물이 흩어지고 반찬이 튀었다. 깻잎이 멸치가, 김치가 식탁 모서리를 타고 떨어졌다. 소리 하나 없이 단 한 번의 폭발이었다. 민수와 지연이 동시에 멈췄다. 주희는 식탁 위 휴대폰을 밀었다. 이게 오해야? 그럼 내가 읽어봐라. 민수가 휴대폰을 잡았다. 화면 위로 지연의 메시지가 주르륵 올라왔다. 그의 손끝이 굳었다. 민수야. 지연이 다가가려 하자 민수가 손으로 막았다. 됐어. 짧고 낮은 말이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갈라졌다. 주희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집안은 조용했다. 식탁 위의 반찬들이 점점 식어갔다. 김이 사라지고 된장 냄새만 남았다. 그 냄새 속에서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사람이에요. 주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시선이 식탁 위를 스쳤다. 그 위에는 부서진 반찬통 하나, 젖은 수저 하나. 그건 마치 가정의 중심이 깨져버린 증거물 같았다. 주희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사람이면 책임도 져야지. 문고리를 잡은 순간 지연이 뒤에서 울음을 삼켰다. 그 소리가 멀리서 터지는 천둥처럼 짧게 울렸다. 주희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들어 창문 너머 흐린 빛을 바라봤다. 한참 후에야 문이 천천히 열렸다. 국물 자국이 번진 식탁 위. 세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지연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팔을 테이블 아래로 내린 채 손가락으로 치맛자락을 쥐었다. 천이 구겨지는 소리가 작게 났다. 민수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화면 위에 뜬 메시지 몇 줄이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 글자를 따라 움직이지 못했다. 그저 한 곳을 바라보는 듯 눈동자만 흔들렸다. 주희는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개수대에 손을 넣고 물을 틀었다. 물소리가 길고 일정했다. 한참 동안 그 소리만 들렸다. 지연이 입을 열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목소리는 낮고 끝이 자꾸 끊겼다. 당신이 바쁘니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게 이유야? 그의 눈빛엔 분노보다 허무가 묻어 있었다.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떨어져 식탁 위 국물 자국에 섞였다. 물소리가 멎었다. 주희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손등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너희 둘 다 변명은 그만해라. 그 말에 공기가 멈췄다. 민수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지연이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주인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한 걸음씩 걸어가 식탁 옆에 섰다. 민수야.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내가 한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믿던 사람이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엄마.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주희가 식탁 위에 수건을 올려두었다. 젖은 반찬통 옆에 하얀 천이 느리게 퍼졌다. 그녀는 그 수건으로 아무것도 닦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올려두었을 뿐이다. 세 사람의 시선이 엇갈렸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무겁지만 이상하게 평온했다. 그 평온 속에서 무너진 가족의 실루엣이 한자리에 멈춰 있었다. 저녁이 되어 창문 밖 하늘이 붉게 타올랐다. 거실은 불을 켜지 않았다. 세 사람의 그림자만 긴 실루엣으로 늘어져 있었다. 주희가 싱크대 앞에서 수건을 개었다.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 동작이 어쩐지 마지막 인사처럼 보였다. 그녀는 말없이 식탁 위를 정리했다. 쓰러진 반찬통을 세우고 뚜껑을 닫았다. 깻잎 하나를 접시 가장자리에 올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이건 상할 텐데.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낮은 목소리였다. 민수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연은 문 옆에서 울다 멈춘 얼굴이었다. 그 둘 사이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주희만이 움직였다. 그녀는 부엌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 반찬통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다. 통마다 차가운 공기가 닿았다. 탁, 탁, 탁.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일정했다. 그 리듬이 오히려 평온했다. 이 집엔 내가 올 일이 없겠다. 주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게 무슨... 됐어. 밥은 제때 먹어라. 먹는 게 무너진 집은 금방 썩는다. 그녀는 봉지를 들었다. 손목이 약간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지연이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잠깐만요. 그냥 잠깐. 주희가 고개를 저었다. 잠깐은 지나가면 그만이야. 그게 내 인생이고 그게 내 몫이지.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발소리가 길게 울렸다. 신발을 신으며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 앞에서 멈춰서 잠시 숨을 골랐다. 손에 들린 봉지 안에서 반찬통들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온기 같았다. 민수야. 그녀가 마지막으로 불렀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아직 널 믿는다. 그 말은 명령도 용서도 아닌 남은 온기였다. 문이 닫혔다. 철컥. 짧고 단단한 소리였다. 그리고 곧 정적이 따라왔다. 그 안에서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지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다.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집안엔 어머니의 냄새만 남았다. 된장과 비닐, 그리고 시간의 냄새. 비가 막 그친 오후였다. 주인은 버스에서 내렸다. 길가에 은행잎들이 젖은 채로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봉지를 들었다. 비닐 안의 반찬통에서 김이 희미하게 올라왔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였다. 집 앞 골목은 조용했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 위로 회색 하늘이 비쳤다. 주인은 그 앞을 지나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웅덩이 속엔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은 없었다. 현관 앞 화분 옆에 앉아있던 길고양이가 그녀를 바라봤다. 주인은 봉지 속에서 반찬통 하나를 꺼냈다. 뚜껑을 열어 그 앞에 조용히 놓았다. 김이 한 줄 피어올라 사라졌다. 고양이는 냄새만 맡고 돌아섰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계단 아래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해가 조금 비쳤다. 그 빛이 벽돌담을 따라 번졌다. 주위의 손등에 그 빛이 닿았다. 그녀는 그 손을 천천히 들어 눈을 가렸다. 빛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조금 흩날리고 비닐봉지가 살짝 흔들렸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창문을 닫는 소리, 오토바이 시동 소리. 그 모든 소리가 겹쳐졌다가 이내 멀어졌다. 주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입가에 아주 미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봉지를 안고 골목을 따라 걸었다. 그 뒤로 햇빛이 천천히 사라졌다. 화면에는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다. 오직 젖은 바닥 위에 반사된 빛만 조용히 흔들렸다.